지난 149회차 적중 내역입니다. 국내 경기 올킬 달성하였습니다. 컨퍼런스 리그 주력 조합과 부주력 조합 적중했습니다. 금일 NBA 경기 주력 조합과 부주력 조합도 적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토러너입니다. 금일 경기 분석을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프로토러너에서는 매일 개별 경기들을 세세히 분석하여 올려드립니다. 분석글은 포스타입 어플에서 구독만 하시면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며 구독 또한 무료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 아래 포스타입 채널 링크가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경기는 홈팀 뉴캐슬과 원정팀 첼시의 전력 차이가 크지 않은 매치업입니다. 시즌 전체 성적을 보면 첼시가 8승 3무 4패로 뉴캐슬 6승 3무 6패보다 승률 면에서 다소 앞서 있지만 뉴캐슬 역시 중하위권으로 처진 팀은 아니며 홈에서의 경기력은 상당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득점과 실점 지표에서도 큰 격차는 없습니다. 뉴캐슬은 시즌 21득점 20실점으로 득실 균형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첼시는 27득점 15실점으로 수비 안정성이 조금 더 돋보이는 구조입니다. 다만 첼시는 원정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경기 운영 위주의 실리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 득점력이 수치만큼 폭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5경기 흐름을 보면 뉴캐슬은 3승 1무 1패로 비교적 좋은 흐름을 유지 중이며 10득점 6실점으로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의 경기에서는 초반 템포를 높이기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는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첼시는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로 무난한 흐름이지만 득점은 6골에 그치며 공격 효율은 다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대신 실점이 4실점으로 억제되어 있어 수비 조직력은 안정적입니다. 전반적인 전력 우위는 첼시가 근소하게 앞서는 구도이나 절대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시즌 전체 성적만 놓고 보면 프랑크푸르트가 7승 3무 4패로 함부르크 4승 3무 7패보다 확실히 앞선 전력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득점력에서도 프랑크푸르트는 29득점으로 리그 평균 이상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함부르크는 15득점에 그치며 공격 효율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실점 부분에서는 프랑크푸르트 역시 29실점으로 수비 안정감이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함부르크는 24실점으로 수치상 큰 차이는 없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구간이 자주 나타납니다. 최근 5경기 흐름에서는 두 팀 모두 기복 있는 모습입니다. 함부르크는 2승 1무 2패로 승패 균형이 맞춰져 있지만 7득점 9실점으로 경기당 실점 비율이 높아 안정감은 떨어집니다. 특히 실점 이후 경기 운영이 급격히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3승 1무 1패로 최근 흐름 자체는 함부르크보다 낫습니다. 다만 7득점 10실점으로 득점 대비 실점이 많은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공격 전개는 활발하지만 수비 전환 시 공간 허용이 잦아 경기 양상이 쉽게 오버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스쿼드 깊이와 경기 운영 능력, 그리고 득점 기대값 측면에서는 프랑크푸르트가 한 수위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전체 성적을 기준으로 보면 본머스는 5승 6무 5패로 중하위권이지만 벌리는 3승 1무 12패로 리그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득점력에서도 본머스는 25득점으로 경기당 1.5골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벌리는 18득점에 그치며 공격 전개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점 부분에서도 차이가 분명합니다. 본머스는 28실점으로 리그 평균 수준의 수비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벌리는 33실점으로 경기당 2실점 이상을 허용하며 수비 조직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전력상 기본적인 밸런스와 안정성은 본머스가 확실히 앞서는 구도입니다. 최근 5경기 흐름을 보면 본머스는 3무 2패로 승리는 없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완전히 무너진 흐름은 아닙니다. 8득점 10실점으로 공격에서는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으나 후반 집중력 저하로 승리를 지키지 못한 경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벌리는 최근 5경기 전패로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4득점 11실점으로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며
특히 실점 이후 경기 운영이 급격히 무너지는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최근 분위기만 놓고 보면 본머스가 훨씬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즌 전체 성적을 기준으로 보면 두 팀은 승점과 전력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중위권 경쟁 구도입니다. 브라이턴은 6승 5무 5패로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25득점 23실점으로 공격과 수비 모두 평균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득점력은 준수하지만 실점도 적지 않아 경기마다 득실 변동성이 존재하는 팀 컬러입니다. 선덜랜드 역시 7승 5무 4패로 브라이턴과 매우 유사한 승률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득실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19득점 17실점으로 브라이턴보다 득점력은 낮지만 수비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더 나은 편입니다. 즉, 브라이턴은 공격 지향적이고 선덜랜드는 보다 실리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력 자체는 큰 격차는 없으나 경기 운영 스타일과 홈원정 환경에 따라 체감 전력 차이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매치업입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을 보면 양팀 모두 2승 1무 2패로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이턴은 최근 5경기에서 8득점 8실점으로 공수 밸런스가 비교적 일정하며 경기마다 득점은 만들어내지만 실점도 동반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상승세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선덜랜드는 최근 5경기에서 5득점 7실점으로 득점 생산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대량 실점으로 무너지는 경기는 적고 수비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의 폭발력은 부족하지만 실점 관리 측면에서는 브라이턴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양 팀의 컨디션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홈원정 차이가 승부를 가를 핵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즌 전체 성적만 보더라도 두 팀의 전력 차이는 명확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11승 1무 4패로 리그 상위권 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38득점 16실점이라는 수치에서 드러나듯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리그 최상급 수준입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이 2점 이상으로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공격 전개와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이 동시에 작동하는 팀입니다. 반면 웨스트햄은 3승 3무 9패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19득점 32실점으로 공수 양면에서 불안정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점이 많은 편으로 강팀을 상대로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력 구조상 중원 압박과 수비 전환 속도에서 맨시티와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최근 5경기 흐름에서도 차이는 분명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15득점 8실점으로 공격 생산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한 경기 평균 3득점에 가까운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패배한 경기에서도 경기 내용 자체는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공격 템포와 찬스 창출 능력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웨스트햄은 최근 5경기에서 3무 2패로 승리가 없으며 6득점 9실점으로 공격과 수비 모두 답답한 흐름입니다. 특히 공격에서의 결정력이 크게 떨어져 있으며 경기 주도권을 잡지 못한 채 수비적인 운영에 머무르는 경기가 많습니다. 무승부는 지켜냈지만 경기력 자체는 상승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시즌 전력 비교에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모든 지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울버햄프턴은 시즌 전체 성적에서 2무 14패로 아직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득점력은 9득점으로 리그 최저 수준이며 실점은 35실점으로 수비 붕괴가 장기화된 상황입니다. 공격 전개에서 결정적인 패턴이 거의 보이지 않고 경기 주도권을 잡는 시간 자체가 매우 짧은 팀입니다. 브렌트퍼드는 시즌 6승 2무 8패로 중위권 전력이며 울버햄프턴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경기 운영 능력과 조직력이 확연히 앞서는 팀입니다. 득점 22득점과 실점 25실점 모두 리그 평균 수준 이상으로 최소한의 안정적인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력 구성과 시즌 누적 성적에서는 브렌트퍼드가 명확히 우세합니다. 울버햄프턴은 최근 5경기 전패, 2득점 10실점으로 흐름이 극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들에서 전반 실점 이후 급격히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실점 이후 경기 플랜을 수정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 후반 체력 저하와 집중력 붕괴가 동시에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브렌트퍼드는 최근 1승 1무 3패로 성적 자체는 좋지 않지만 경기 내용은 울버햄프턴과 비교하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패한 경기에서도 대량 실점 없이 버티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으며 최소한의 득점 생산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과 경기 안정성에서는 브렌트퍼드가 확실히 앞서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시즌 전체 성적 6승 3무 6패로 중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득점 25득점은 나쁘지 않지만 실점 21실점이 동반되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꾸준히 득점이 나오고 있으나 경기마다 수비 집중력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리버풀 역시 8승 2무 6패로 압도적인 상위권 성적은 아니지만 토트넘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경기 완성도와 경험에서 앞서는 팀입니다. 득점 26득점, 실점 24실점으로 수치상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경기 내용 면에서는 주도권을 가져가는 시간이 훨씬 긴 편입니다. 특히 후반 운영과 압박 강도에서 토트넘보다 한 수 위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즌 흐름만 놓고 보면 리버풀이 결과 대비 경기 내용에서 더 신뢰할 수 있는 팀이며 토트넘은 홈 이점에도 불구하고 기복이 심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6득점 11실점이라는 수치에서 보이듯 공격 효율도 떨어졌고 수비에서는 지속적으로 실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점 이후 경기 흐름을 되찾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며 경기 집중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중입니다. 득점과 실점이 각각 8득점 7실점으로 큰 폭의 우위는 아니지만 패배 경기에서도 경기 내용이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리버풀은 경기 중반 이후 전술적 대응과 템포 조절 능력이 뛰어나며 접전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최근 흐름만 놓고 봤을 때도 토트넘보다는 리버풀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으며 흐름상 우세는 리버풀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에버턴은 시즌 전체 성적 7승 3무 6패로 중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득점 18득점 실점 19실점으로 전반적으로 큰 강점도 약점도 없는 밸런스형 팀입니다. 다만 공격에서 폭발력이 부족하고 경기 주도권을 장시간 유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 집중력은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득점력 부족으로 인해 결국 승부를 가져오지 못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11승 3무 2패라는 매우 안정적인 시즌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30득점 10실점이라는 수치에서 보이듯 공수 밸런스가 리그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특히 실점 억제력이 뛰어나며 경기 내내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인 공격 전개가 가능한 팀입니다. 시즌 전체 흐름과 팀 완성도 면에서 에버턴과는 분명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시즌 성적만 놓고 봤을 때 이번 경기는 명확하게 아스널이 우세한 매치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에버턴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며 표면적인 성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6득점 6실점이라는 수치에서 보이듯 경기당 득점 생산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수비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보이고 있으나 선제 득점 이후 추가 득점으로 격차를 벌리지 못하고 흐름을 내주는 장면이 잦습니다. 상대가 강해질수록 이런 단점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아스널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꾸준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득점 5실점으로 공격 효율과 수비 안정성 모두에서 에버턴을 상회합니다. 아스널은 경기 흐름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조직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버티다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최근 흐름에서도 아스널이 전반적인 경기 내용과 안정성에서 한 단계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시즌 전체 성적 4승 3무 8패로 리그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20득점 30실점으로 수비 불안이 뚜렷한 팀입니다. 경기당 실점 수치가 높아 한번 흐름이 무너지면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고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경기 내내 유지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활동량과 전개 속도는 나쁘지 않으나 결정력의 기복이 크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7승 5무 4패로 중상위권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20득점 15실점이라는 수치에서 보이듯 수비 안정성이 리즈와 비교해 확연히 우위에 있습니다. 공격에서 폭발적인 득점력은 아니지만 실점 관리가 잘 되는 팀으로 경기 운영 능력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시즌 전체 기준에서 팀 완성도와 밸런스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한 단계 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순수 전력과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근소하지만 분명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매치업입니다. 리즈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흐름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0득점 10실점으로 공격과 수비 모두 불안정한 모습이며 경기 내용 또한 주도권을 잡는 구간과 급격히 흔들리는 구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후반부 집중력 저하로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5경기 3승 2패로 결과 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6득점 6실점으로 득점 생산력은 제한적인 편이며 승리를 가져간 경기들 역시 큰 점수 차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승리가 많았습니다. 최근 경기력 자체는 화려하지 않지만 실리를 챙기는 운영이 돋보입니다. 따라서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결과 관리 측면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시즌 전체 성적 12승 3무 2패로 라리가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34득점 16실점으로 공수 밸런스가 매우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득점력과 실점 관리 모두 리그 최상급 수준으로 특히 경기 운영 능력과 위기 관리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습니다.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서는 경기에서도 점유율을 유지하며 찬스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잘 잡혀있는 팀입니다. 세비야는 6승 2무 8패로 시즌 내내 기복이 심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24득점 24실점으로 수치상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수비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특히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 강팀 원정에서 버티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순수 전력, 시즌 성적, 경기 완성도 모든 면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매치업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흐름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득점 6실점으로 수비가 약간 흔들린 경기들도 있었으나 전반적인 경기 주도권과 찬스 생산 능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무승부 경기들 또한 경기 내용에서는 우세한 흐름을 가져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비야는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7득점 5실점으로 수치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경기 후반 체력 저하 시 실점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최근 흐름 역시 레알 마드리드가 결과와 내용 모두에서 앞서는 흐름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시간 관계상 간략한 데이터만 객관적으로 분석해드리고 있으며 더욱 자세한 정보와 최종 예측 결과는 포스타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타입 링크는 저희 채널 프로필 아래 혹은 해당 영상 댓글에 적어 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포스타입 채널의 모든 개별 분석글은 구독만 하신다면 무료로 열람 가능하며 구독 또한 무료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